신청서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는 한 4개월 만에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그러네요. 보정이 한 번 정도 나오면 일반적으로 서울이나 수원외생법원에서 처리되는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키워드 개인회생, 오늘 키워드는 30대, 40대 편입니다. 30대, 40대 사실은 개인회생 가장 많이 진행하시는 연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의 특징을 좀 뽑기 어려울 정도로 워낙 사회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나이다 보니까 모든 쟁점이 사실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30, 40대의 어떤 개인회생 특징이나 키워드를 좀 뽑는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자영업에 좀 주목을 했어요. 자영업자분들께서 어려웠던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코로나 직후부터 여태까지 제가 이제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바로는 회복되는 국면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내수시장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40대 분들 자영업 하시다가 폐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하고 급여소득을 하시다가 뭐 은퇴하시거나 원치 않게 이제 퇴사를 하시게 돼서 자영업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 이제 자영업 하시다가 또 퇴사하셔서 어딘가에 이제 뭐 다시 취업을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영업은 특히나 이제 30, 40대와는 좀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테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30, 40대 개인회생 테마 중에 저는 이제 40대로 선정을 했고 자영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40대 비중이 더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던 분이고 자영업 하면은 코로나는 분명히 오래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자영업과 이 코로나는 떼낼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코로나의 여파도 같이 겪으셨고 자영업자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폐업하시고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폐업하고 재취업하다 개인회생 하시는 게 아니라 자영업 때문에 채무가 증가된 거고 자영업 때문에 증가된 채무를 정리하려다 보니 개인회생을 해야겠고 개인회생을 하려다 보니 취업을 해야 되고 정기적인 일정한 소득이 필수적이다. 그러면 지금 자영업 소득으로는 택도 없네 라고 하시니 이럴 바에는 자영업을 정리하고 재취업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맞물리는 게 이제 또 최근 취업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회생에서.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는 분의 사례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분은 수원외생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이고 채무자의 연령은 이제 46세셨고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영업을 폐업하고 취업하신 거니까 이제 급여소득자로 사건이 진행됐겠죠. 월 소득은 실수령 기준으로 한 270만 원 정도 되셨고 총채무액이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상황. 채권자 수도 3군데. 그리고 최근 채무는 개인회생 신청 접수시 기준으로 1년 했을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정도로 30%가 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하시게 된 경위 원래는 오랜 기간 동안 직장에 성실히 이제 근무를 하셨으나 오래 근무하셨네요. 18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셨으면. 이제 뭐 부당한 폭언, 부당한 대우가 있어서 이제 퇴사를 하셨고 어쨌든 생계를 유지하셔야 되니까 자영업을 시작하신 거죠. 소규모.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겪은 거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등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매출이 현저히 낮아서 운영비나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이때부터 이제 채무가 증가되는 채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겠죠. 부족한 운영비, 생활비를 신용카드, 개인 신용대출로 충당하면서 이제 뭐 부담이 매년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늘어왔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카드 대금 막기 위해서 추가 대출, 뭐 돌려막기, 특히나 이제 장기간 유지한 청약저축을 깨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저희하고 상담하시다 보면은 개인회생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 제일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 특히나 자영업자이면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채무 규모가 크지는 않으시는데 그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거지 채무자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그 채무에 대한 중압감은 뭐 이거는 크고 작고를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원래는 채무가 없으시다가 이제 채무가 조금씩 쌓였는데 이 정도 채무가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상황이니 계속적으로 뭐 매년 버티더라도 채무는 조금씩 더 늘어나다 보니 개인회생을 이제 결심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작년 25년 7월 2일 날 개인회생을 접수를 했고 월 평균 수입이 270만 원 되시는데 생계비는 1인 생계비에 추가 생계비를 더해서 189만 원을 공제받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변제금이 82만 원씩
36개월 갚는 걸로 해서 총 한 2,900만 원 정도 변제하시는 걸로. 네. 그래서 변제율은 42% 정도로 일단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 2일 날 접수를 했고 보정 권고는 약 2주 후인 7월 17일 날 금방 나왔네요. 보정 권고가 바로 나왔습니다. 보정 권고의 뭐 특별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최근 재무 대표적으로 항상 나오는 보정 권고죠. 수원회생법원에서는 신청일 기준 1년간 최근 재무로 보고 소명해라. 그 다음에 채무자의 예금 계좌 거래 내역, 금융 계좌도 첨부를 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계좌 내역, 뭐 계좌 상세 내역 이런 경우들도 이제 법원마다 기준이 다른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년 금융 거래 내역도 1년이고 회당 100만 원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내역들을 소명하라라는 보정이고, 이런 보정은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어느 재판부 어느 법원이든 필수적으로 나오는 보정이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기간이나 금액은 재판부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례들을 말씀드리지만 그 사례들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시면 향후 진행을 염두에 두신 분들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그리고 100만 원 이상, 그리고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현금 서비스는 50만 원, 30만 원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는 재판부가 있단 많죠. 말이죠. 예. 여기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카드론도 100만 원, 굉장히 좀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던 재판부였습니다. 네. 가족 간의 이체라거나 도박이라든지 이런 금액에 해당하는 거는 또 기준을 뭐 30만 원으로 되게 낮게 별도로 지정하는 재판부도 있는데 이 재판부는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보정이 나왔고, 이때부터 이제 이분만의 어떤 특이한 보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안 돼서 최근에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이제 개인 사업 폐업했다면 법원에서도 폐업 사실 여부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내라. 폐업 사실 증명원이라든지 사업장을 폐업을 했다면 거기에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사업장 내에 마련된 뭐 집기류라든지 기구들이 있을 테니 그럼 그것도 일종의 채무자의 재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재산들을 어떻게 처분을 했냐? 그 처분해서 받은 돈이 있냐? 그 돈이 있다면 어디다 썼냐? 요것도 이제 밝혀보라는 보정이고, 폐업했다면 임대차 계약서, 폐업 사실 증명원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반환받은 임대차 보증금 사용 내역, 그 다음에 영업자산 처분 경위와 대금 사용 내역, 요거를 이제 밝혀라라는 보정이 폐업하신 분들, 자영업자들한테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폐업하고 최근 취업을 했으니까 최근 취업자이니까 소득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냐? 취업하셨으면 근무 시간이나 출퇴근 방법에 대해 설명한 진술서를 내라. 근로계약서를 내라.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뭐 얼마 벌었는지, 어떻게 벌었는지 소득 금액 증명도 내라라는 보정도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취업에 대해서 계속 부수한 보정들인데, 4대 보험 신고 이력이라든지 뭐 건강보험 자격 득시, 연금 산정 가입 내역 확인서 이런 자료도 이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고, 현 직장 취업 후 급여 명세서 이런 것도 이제 추가로 계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뭐 이런 확인서를 내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최근 재무, 그 다음에 거래 내역 카드 1년 100만 원, 요 기준으로 사용 내역이라든지 대출금 사용처 이런 걸 일단 정리해서 내는 게 첫 번째일 거고, 사업장을 폐업했으니까 그 폐업에 부수하는 자료들, 폐업해서 거기에서 청산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어디다 썼느냐를 밝히는 게 이제 두 번째일 거고, 세 번째로는 최근 취업했으니 최근 취업한 직장에서 얼마를 버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혹 개인회생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허위로 취업한 것마냥 서류만을 꾸며놓은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법원의 일반적인 확인 사항이 되겠죠. 네. 사실증명이라고 해서 과거에 사업자 등록한 내역이 있는지를 발급받으면 되고, 폐업했으니까 폐업한 사실에 대한 폐업 사실 증명원도 증명원. 세무서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이런 자료들이 폐업하신 경우에는 일단 부수적으로 따라간다 네. 하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 최근 취업이니까 근무지에서 뭘 하느냐라는 진술서를 내라라고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냥 본인이 작성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면 사무실에서 이런 서식으로 작성을 해드리는데,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분류 업무, 뭐 이동 업무, 뭐 이제 전반적인 어떤 업무들,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진술서를 내야 되고, 최근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급여 명세서, 그리고 실제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자료들도 이제 법원에서 최근 취업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요구를 한다라고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장을 폐업했으니 네. 그 사업장 내에 존재했던 집기류, 비품
어떻게 됐냐, 얼마의 가치가 있었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비품기류들을 보유를 했고 원래 구입 금액은 얼마인데 처분은 어떻게 했다. 그래서 얼마의 돈을 받았다. 그리고 이 돈은 어떻게 사용을 했다라고 제출하는 게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시결정이 났는데 개시결정은 월 가용소득, 그러니까 월 변제금이죠. 한 달에 70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걸로 해서 총 2,500만 원을 변제하시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고 접수 시에는 월 평균 수입이 더 높았는데 실제 급여 명세서를 보니 저희가 계약서 기준으로 처음에는 예상되는 수입을 기준으로 들어갔는데 실제 이분이 평균적으로 받은 소득들을 평균을 내보니 처음에 예상 소득보다는 좀 줄어들어서 평균 수입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월 평균 가용 소득도 한 1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2,500만 원 변제하시는 걸로 해서 원금의 36% 변제율로 사건은 종결이 되었고 그래서 사건 진행은 25년 7월 2일 날 사건을 접수해서 금지 명령은 굉장히 빠르게 빨리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정 권고도 약 2주 만에 나왔고 저희가 보정서를 제출한 거는 한 달 반 정도 후에 이제 보정서를 제출했더니 보정서 제출 이후에 2개월 정도 후에 개시 결정이 내려져서 신청서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는 한 4개월 만에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그러네요. 보정이 한 번 정도 나오면 일반적으로 서울이나 수원외생법원에서 처리되는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사건은 잘 정리가 됐고 간혹가다 이제 사건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제 사건은 뭐 지금 접수해서 뭐 7, 8개월이 됐는데 사무실에서도 마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뭐 이제 이런 문의들을 꽤나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나이 사건 검색에 들어가셔서 내 사건이 번호 어떻게 치고.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고 일반적인 경로는 신청서 접수하고 보정 권고 나오고 보정서 제출하고 기다리고 다시 보정 권고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보정 권고가 나온 이후에 대리인 사무실에서 보정서를 제출을 했는지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의뢰인들 스스로도 한번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